하면 견디는 겁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지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웬만해서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너무나 견디다가 이걸 갖다 견디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떠난다. 그게 유망이다, 유망. 잘 나오는 많이 인용되는 고려사 기록에 보면 이미 예종대 12세기에 이 예종대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종이 하는 말이 지방 수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집 중에서 10집 가운데 9곳이 비어있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종시대라고 하면은 기족시대의 전성기이기도 해요. 기족시대의 전성기이면서 이미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견디다가 도망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또 어려워져요. 남아있는 사람한테 도망간 사람 것까지 이 특산물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러한 의무는요. 마을 단위로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갚버리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또 세금이 또 더 많아져. 그럼 견디다 보면 이 사람도 또 떠나. 유망이 유망을 부르고 유망이 유망을 불어요.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백성들이 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유망, 흘러서 없어진다. 유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유망이 많으면 유망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배층은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벌써 문제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다. 요 1단계가 지나면 유망하다가 꼭요. 첫 번째는 유망.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초적이라고 그래요. 초적. 풀초자예요. 풀초. 도적적자. 도적은 도적인데 풀초. 이게 뭐냐면 산으로 갔다가 하전민도 하고 뭐도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때로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산이나 들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초적 혹은 산적 그럽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없는 데 가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살기 힘드니까 모여가지고 산이나 언덕 이런 데 고개마루 이런 데서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가나도 습격하고 간단하게. 이거를 초적이라고 합니다. 이 초적은 유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지배층한테도 고통거리지만 다른 남아있는 백성들한테도 고통거리예요. 왜냐하면 아니 초적이 도둑질하는데 지배층 것만 합니까? 멀쩡한 백성들 넘어가는 것도 또 도둑질도 하고 이러니까 지배층한테나 남아있는 백성한테도 고통을 주는 요 유망 단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초적, 산적과 같은 거 보통 초적이라고 표현해요. 풀초자, 초적이 된다. 이 초적 단계도 다스리질 못하면 이제 3단계, 적극적인 저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력항쟁이다. 무력항쟁.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농민항쟁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죽기 살기로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갈아보자, 덤벼보자. 이것이 무력 농민항쟁이고 무장을 한 다음에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나 세금을 수탈하는 수령을 죽이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무력항쟁의 단계다. 우리 역사에서요. 3대 무력 농민항쟁이 있어요. 3대 농민항쟁이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펼치는 이 농민항쟁 중에 3대 저항, 3대 농민항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9세기의 농민항쟁이에요. 후삼국 시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제1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통일신라 말에 9세기의 농민항쟁. 그 9세기의 통일신라가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농민항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겠다고 많은 곳에서 호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족의 시대가 되는, 그래서 이게 9세기 농민항쟁. 두 번째가 지금 말한 11세기, 12세기 초까지의 11, 12세기 농민항쟁. 이게 고려시대 무신난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우리 역사의 농민항쟁이고, 세 번째 농민항쟁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가가지고 19세기에 홍경래난이라든가 동학난이라든가 이 19세기의 농민항쟁. 이게 우리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3대 농민항쟁인데, 오늘 얘기하는 고려 무신난 이후의 농민항쟁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조이총의 그래가지고 원래 조이총이라는 분이 농민은 아닙니다만은 조이총이라는 분이 서경에서 농민 이제 일으키면서 이 탐관오리의 문제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 유망하는 사람들, 초족들이 가담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조이총의 난이고,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지역에 명학소라고 하는 특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또 망이 망소이의 난 그래가지고 망이 망소이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무력 항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 다음에 김삼이의 난, 그래서 뭐 저 청도의 운문사입니다만은 이 김삼이의 난도 또 일어나고, 효심의 난,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무력 항쟁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1단계의 유망을 못 막고 2단계의 초족을 못 막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3단계로 무력 항쟁이 일어나는 것이 11, 12세기 고려시대 농민항쟁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농민항쟁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천민도 들어가요. 천민도. 그래서 농민이 주지만 천민까지 해서 농민, 천민이 같이 고려시대 이 11세기, 12세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천민이 가담하게 되는 게 좀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 천민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민은 원래 국가의 의무가 없어요. 농민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세, 곡물세, 뭐 노동력을 내야 되지만 천민은 일반 농민보다도 훨씬 신분이 낮고 기본적으로 국가의